일단 관련 이 소식부터 정리를 안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정리해드리고 또 다른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 일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 트럼프 총격 피습, 미 대선 경랑. 조선일보도요. 신이 트럼프 구했다. 총알탄 대세론. 사실 두 신문만 저희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신문도 일면에다 관련 소식을 다 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총격 피습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을 불끈 이렇게 번쩍 든 거죠.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번쩍 든 거죠. 이 사진을 실은 신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굳이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를 비교해 드린 건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그나마 제일 절제하는 방식으로 실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조선일보는 지금 미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신까지 그 코멘트를 달아가면서까지 트럼프 대세론을 강조한 신문이라 두 신문이 좀 비교가 돼서 저희가 좀 두 신문 일면만 보여드렸습니다. 네. 모든 신문이 저 사진이에요. 맞아요. 네, 저 사진이고 한국의 신문뿐만이 아니고 해외 다른 뉴스 사이트라든가 네, 뭐 미국은 물론이고 다 트럼프의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저 사진 누가 찍었는지 그렇죠. 누가 찍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까지 화제가 될 정도로 저 사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저 순간에 어떻게 트럼프는 저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온갖 해설까지 예, 그야말로 화제의 중심인 상황이어서 한국 신문 일면도 다 일면 헤드라인 트럼프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그 의미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같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펜실바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전 마지막 유세장이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대선 출정식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냐하면 대선 공식 후보 지명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뭐 대선 후보가 다 정해진 상황이라 오히려 수락연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좀 이따 연합뉴스를 저희가 보여드리면서도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바로 직전에 마지막 사실은 유세장, 연설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오른 지 15분 만에 총격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가 중단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 갑작스럽게 뭐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막 비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총격이 몇 차례 더 이어지고 난 다음에 경호국 요원들하고 경호원들이 뛰어오르면서 연단이 아수라장 됐는데 뭐 금방 사실 이게 뒷부분 이게 이렇게 총알이 맞을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총알이 스치고 그러니까 관통을 했다는 거죠. 귀 부분을 거의 이제 스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귀 부분이 오른쪽 귀 그렇죠. 윗부분을 관통을 했다 그러네요. 이 부분을 그렇죠. 근데 이게 관통을 했다 하더라도 귀를 이 사진을 잘 보면은 귀가 뭐 관통상이라고 할 정도의 뭐 귀가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어떤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근데 일반 이제 저격총이나 어떤 총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렇게 탄환은 작잖아요. 탄환은 우리 새끼 손톱보다도 작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맞았을 때 얇은 부위는 그냥 탁 하고 관통하기 때문에 아주 구멍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 몸통 부위나 머리나 이런 데 맞았을 경우에 이 총이 회전하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굉장히 작은 구멍이 들어가지만 뒷부분에는 뭐 이렇게 큰 구멍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관통을 하더라도. 근데 귀는 굉장히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통이 됐다 하더라도 큰 구멍이 뚫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유심히 봐도 그렇게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천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왜 천운이라고 말하는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연설 5분 만에 총성 8발이 울렸는데 트럼프를 아마 머리를 겨냥하고 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총알이 나간 방향으로만 보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 부분을 탁 오른쪽을 스치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머리를 관통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건 천운이다. 이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한 200m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130m 정도 됐다고 하죠. 예. 그 정도 거리고 그다음에 사용한 총기가 이제 AR-15이라는
그러니까 M16이지 않습니까? 네, M16을 민수용으로 그렇죠. 개조한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그 같은 계열의 총기인데 그 이제 M16으로 예를 들면 200m 거리에 있는 대상을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대상을 쏜다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군대 가가지고 저도 뭐 지금도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거 하시겠지만 보통 사로로 보면은 250사로가 제일 먼 사로로 보고요. 보통 100사로, 100 정도는 아주 쉽게 맞추는 정도 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30m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총이면은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대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조선일보 같은 데가 제목에서 이제 신이 도왔다 이렇게 제목을 뽑는 이유가 그래서인 거죠. 지금 그 마침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8발을 쐈다고 하잖아요. 8발을 쏘는 과정에서 관중 속으로도 총알이 날아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명이 숨지고 그러니까 그 저격범이 그러니까 총격범이죠. 총격범 1명을 포함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지금 중상이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천운이라고 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상황이었다는 거를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선일보 3면이 관련 기사를 쓰고 있어요. 3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밑에 있는 기사인데요. 살아남은 순교자로 각인 미국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 위 기사도 사실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주목 사진 공유하며 지지층 결집, 트럼프 역사적 장면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싸우자 이걸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지금 이제 신문에 다 실렸던 거고요.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네? 뭐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단 아래로 이제 숙였는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일어나서 저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이 다 말리면서 대통령님 이동해야 합니다. 말리는데도 난 신발을 일단 신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저렇게 주먹을 흔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싸우자. 여러 차례.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을 좀 신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원들이 이렇게 막 옮기려고 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반복해서 파이트를 여러 차례 외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은 또 끌려 나갔거든요. 끌려 나가면서 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상황을 순간 포착을 딱 하면 사진으로 이런 멋있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필이면 필리처 상 수상했다고 하는 기자가 그 앞에 가 있었다더라고. 그 기자가 저걸 찍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된 기자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총격이 일어났으면 막 난리가 나고 막 숙이고 막 그랬을 텐데 정신이 없는데 나는 이 순간에 바로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기사에 사진기 기종까지 나옵니다. 네. 소니 알파 7 미러리스 카메라 그다음에 심지어 렌즈 못 썼는지까지 나오는데 망원 렌즈 어댑터 달아가지고 딱딱딱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만들었다. 참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표라고 하는데요. 메가 월드는 더욱 결집하게 됐고 이로 인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높아졌다. 미국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치켜든 주먹은 역사를 만들었고 그의 후보 자격을 재정의했다. 이번 암살 시도는 공화 당원들을 격분케 했고 가뜩이나 암울한 전방이 감돌던 민주당에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들은 트럼프의 약점으로 꼽혔던 사법 리스크도 이번 피격 사건으로 상당 부분 잊힐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청중 앞에서 주먹을 지켜든 트럼프의 사진을 두고 미국 역사에 남을 상징적인 사진이다 라는 평가도 내놨다고 합니다. 더글래스 브링클리 라이스데이 역사학과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인은 압박 속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모습에 열광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먹을 들어올린 트럼프의 모습은 미국인들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사진 덕분에 트럼프 암살 시도에도 살아남은 순교자로 대중에게 각인됐다.
근데 이 기세를 몰아서 트럼프는 15일, 그러니까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승기를 굳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게 피격 이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한 10%대에 불과했었다가 한 70%까지 높아졌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진영은 지금 뭐 인지력 논란 이래서 약한 후보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후보 교체론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보수 유권자층이 결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진 때문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니 이런 트럼프 지지층은 일론 머스크도 지지 선언을 그렇죠. 했죠.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막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통해서 트럼프는 강하다, 뭔가 이겨낸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집도에서 차이가 확 나는 상황이 된 건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트럼프 진영이 결집하고 또 중도적 유권자층 일부도 트럼프에 대한 어떤 뭐 동정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쭉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일부 전문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미국 대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 특히 굉장히 양극단화된 어떤 그런 구도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원래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네. 끝까지 가봐야 안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거는 양측이 최대 결집한 상태에서 치러야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그러면 트럼프의 암살 시도 미수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는 민주당 진영의 분열인 거죠. 그러면 이 분열이 어떻게 수습되느냐 이걸 같이 봐야 바이든 그렇죠.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게 수습이 되느냐 이거는 지금 심지어 바이든 후보 교체론의 배후가 오바마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계속 싸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사실은 달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대선 승리 가능성 70% 숫자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이벤트 베팅 사이트 플리마켓에서는 대선 승리 가능성이 70%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승리 확률은 16%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서정권 교수는 이미 유권자의 90% 가까이는 지지 후보를 마음속으로 굳힌 상태고 약 10%의 중도층 유권자는 비호감 후보 대결 구도에서 투표 의향이 낮은 유권자들인데 이들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를 찍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김민하 평론가 아까 분석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저격을 한 그러니까 그 테러범이 누구냐? 그 신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선에 미칠 영향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동아일보 이면 보여주십시오. 사살된 용의자가 21세 백인 남성이고 공화당원으로 등록을 했고 또 이제 진보단체 기부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다 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금 어느 쪽 진영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진보단체라고 하는 게 이 진보적인 유권자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15달러인가 이제 기부한 이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나이가 이제 17세라고 나오거든요. 만 17세. 그러니까 그 만 17세 때는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경선 치르거나 이럴 때 지금 공화당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한 이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어쨌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급변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치 성향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인 건지는 뭐 FBI나 이런 데서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요 성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또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거는 우리도 사실은 경험해봐서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거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네. 열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한 부분이 있는데요. FBI 수사팀이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용의자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신병을 앓았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암살 미수 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내 테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배후에 누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단독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 형태의 어떤 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등 현지 언론에서는 현지 사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용의자 크룩스의 차량과 자택에서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지금까지 수사한 거는 이런 건데 왜 용의자가 암살 시도에 나섰는지 지금 용의자가 이미 저격을 당해서 숨진 상황이잖아요. 그 맞은편에 저격수가 배치돼 있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간 걸 감시를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게 경호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총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인지하고 그쪽으로 저격을 해서 결국은 용의자가 숨졌다고 하네요. 더 아마 수사가 더 진척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연합뉴스 보도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요. 트럼프가 오늘 전대 개최지 밀워키로 그냥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격범이 나의 계획을 변경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거잖아요. 밀워키에서. 그럼 오늘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거예요. 15, 16, 17, 18 나흘인가? 그 나흘 동안 열리는 거네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15, 16, 17, 18 이렇게 나흘 동안 공식 전당대회 일정이 있고요. 이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번 그 테러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여가 좀 미뤄지거나 전당대회 자체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트럼프는 전당대회 내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화당 대선 후보는 18일 날 그냥 공식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고 민주당은 상당 기간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트럼프는 이번 저격 사건 이후로 더 공화당원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바람몰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우리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가능성이 어쨌든 더 조금이라도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선거라는 건 끝까지 그렇죠. 가봐야 된다라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것도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반도를 막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과연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